새해가 되면 이것저것 바뀌는 게 참 많습니다. 특히 누구나 이용하는 은행이 2025년에는 확 바뀌는데요. 1월 1일부터 전국 모든 금융권인 은행, 증권사, 보험사뿐 아니라 제2금융권인 농협, 수협, 새마을금고까지 모두 이렇게 변경됩니다. 이 내용 모르시면 받을 수 있는 돈도 못 받게 될 수 있는데요. 모든 분들이 꼭 아셔야 하는 내용이니 주변 분들에게도 공유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시니어들이 우대받는 세상 시니어우대TV의 시우쌤입니다. 은행 영업점들이 줄어들어서 불편하신 분들 많으시죠? 최근 5년간 1189개의 은행 점포가 자취를 감췄습니다. 휴대폰으로 계좌이체나 입금 등 간편한 업무를 처리할 수 있지만 직접 가시는 게 더 편하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그래서 은행 지점에 방문해 필요한 금융 업무를 봐야 할 때 특히 2군데 이상 가야 할 때면 줄어든 점포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리고 이동도 불편했습니다. 앞으로는 은행 한 곳에서 여러 은행의 업무를 볼 수 있는 제도가 시행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 신한은행을 주거래은행으로 사용하고 있지만 근처에 신한은행이 없다면 가까운 국민은행을 방문해 업무를 볼 수 있게 됩니다. 잔액조회, 거래내역조회, 계좌 실명조회, 송금인 정보조회, 수치조회, 출금이체, 입금이체 등 이런 업무를 할 수 있게 되는데요. 국민은행 영업점에서 신한은행 계좌에 있는 돈을 농협계좌로 이체하는 것도 가능해집니다. 그동안은 온라인에서만 가능했던 오픈뱅킹 서비스가 오프라인까지 확대된다는 소식인데요. 올 하반기에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금융권에 따르면 오프라인 오픈뱅킹 서비스를 시작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요해 조금 늦춰진다고 합니다. 내년에 구체적으로 발표가 되면 그때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온라인 오픈뱅킹 대상이 개인에서 법인 고객까지 확대한다는 소식도 있으니 이 점도 기억해 주세요. 2025년 1월 1일부터 전국 모든 금융권에서 전격 실시합니다. 그동안의 1금융권에서만 가능했던 것이 1월 1일부터는 제2금융권인 농협, 수협, 새마을금고 등까지 확대된다고 하는데요. 내년부터 제2금융권에서도 본인도 모르게 제3자의 비대면 금융거래가 발생해 금전적 피해가 생기면 일정 부분 배상을 받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보이스피싱 같은 금융사기를 당해서 내 통장에 금전적 피해가 생기면요, 은행도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된다 이런 뜻인데요. 일명 자율배상 제도라고 불립니다. 그동안은 제1금융권에서만 제한적으로 시행되었던 이 제도가 정작 우리 부모님이 많이 이용하시는 농협이나 수협, 새마을금고는 이용할 수 없었는데요. 드디어 2025년 1월 1일부터 제2금융권에서도 비대면 금융사고 자율배상 제도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잘 알고 계셔야 하는 게 자율배상이라는 말인데요. 보이스피싱을 당했을 때 무조건 전부 다 보상을 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조건이 있는데요. 개인정보가 유출이 되어 제3자에 의해 본인 계좌에서 금액이 이체되는 등 비대면 금융사기로 금전적 피해를 입은 경우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제2금융권에서 발생한 사고는 제도가 시행되는 2025년 1월 1일 이후에 발생한 피해건에만 적용이 되고요. 소급 적용은 되지 않습니다. 최근 뉴스에 나온 사건인데요. 사기 조직이 해외 결제 통지 문자를 보내 전화를 걸게 했습니다. 피해자는 계좌가 범죄에 악용됐다는 거짓말에 속아 14억 원을 빼앗겼는데요. 최근에는 어디로 전화해도 사기 조직으로 연결되는 악성 앱을 깔도록 깨어내는 수법도 있습니다. 때문에 모르는 전화는 되도록 받지 마시고요. 받았으면 일단 끊어야 합니다. 문자에 들어있는 인터넷 주소도 누르면 안 됩니다. 피해가 의심되면 악성 앱이 깔려 있을 수도 있어 다른 전화기로 경찰에 신고해야 하고요. 사기 조직이 빼낸 개인정보로 대출받는 것을 막기 위해 미리 여신거래 안심 차단을 신청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제 영상 중에 여신거래 안심 차단 내용이 있으니 이번 영상 마지막 부분에 이런 사진을 터치하면 보실 수 있습니다. 만약 피해를 봤다면 금융권과 사회복지관이 함께하는 보이스피싱 제로 사무국에 신청하면 소득 수준 등을 심사해서 최대 300만 원과 법률 심리 상담을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다시 돌아와서 자율배상제도의 배상금액은 전체 피해 금액 중에 피해 환급금을 제외한 금액을 대상으로 은행의 사고 예방 노력과 소비자, 즉 고객의 과실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된다고 합니다. 은행은 고객 확인 절차와 이상거래 탐지 시스템의 운영 등 금융사고 예방 활동에 충실히 수행했는지 확인하고요. 소비자는 주민등록증, 휴대전화, 비밀번호 등 이런 비밀번호 관리를 소홀히 해서 제3자에게 제공했는지 여부를 고려해 과실 정도를 평가한다고 합니다. 그러니 우리 부모님들은 스마트폰에 개인정보나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을 사진 찍어서 보관하시면 안 됩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처럼 보안이 철저한 거라면 모를까 이렇게 찍은 사진은 쉽게 유출이 될 수 있으니 꼭 주의해 주세요. 그런 피해를 입었을 때 신청 방법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사고 발생 시 보이스피싱 통합신고센터 112 또는 은행 콜센터로 전화하여 즉시 지급 정지를 요청하셔야 합니다. 그 다음은 신청 과정도 좀 복잡한데요. 피해가 발생한 본인 명의 계좌가 개설되어 있는 각 은행의 상담 창구에 전화하여 적용 여부와 필요 서류 등을 안내받습니다. 그 다음 배상 신청이 가능한지 확인이 되면 배상 신청서, 수사기관 사건 사고 사실 확인원, 진술조서 등 필요 서류를 준비하여 은행에 제출하셔야 하고요. 제출 이후에는 은행에서 사고조사 피해 환급금 결정 등의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배상액이 지급됩니다. 실제 지급까지는 최소 2개월 이상 소요된다고 하는데요. 절대 피해 입지 않도록 항상 조심하시고요. 미리 여신거래 안심 차단 서비스 꼭 신청하셔야 합니다. 다음은 24년 만에 바뀌는 은행 관련 내용인데요. 23년째 제자리였던 예금자 보호법 개정안이 12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탄핵 소추안 가결 이후 여야가 극한 대립 중이지만 무쟁점 민생 법안은 연내 처리하자고 합의가 됐다는데요. 예금자 보호법은 금융회사가 영업정지나 파산 등으로 고객의 예금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예금을 맡겨둔 고객이 피해를 보지 않게 하기 위한 예금자 보호제도입니다. 그동안 우리나라 예금자 보호제도는 금융기관이 망하더라도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자 1인당 원금과 이자를 합산하여 최고 5천만 원까지 보호해주고 있었는데요. 개정안에 따라 현행 5천만 원에서 2배 수준인 1억 원으로 오릅니다. 1인당 총 1억 원이 아니라 각 금융사별로 1억씩 보호해주는데요. 은행이 다르다면 각각 1억 원씩 보호를 받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불법 사금융 피해를 근절하기 위해 계약 원천 무효 조항을 신설한 대부업법 개정안도 국회 문턱을 넘었는데요. 성착취 추심, 인신매매, 신체상해, 폭행, 협박 등을 전제로 맺은 계약이나 이자율이 법정 최고 이자율의 3배인 60%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는 계약의 원금과 이자를 원천 무효화하는 법안도 통과됐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자 제한법이 있는데요. 1년에 20%가 넘는 이자를 받는 것은 불법이고 이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20%가 넘는 이자를 냈다면 그 부분은 무효라서 원금을 차감시킬 수 있는데요. 이미 이자와 원금을 모두 냈다면 반환 소송을 통해 다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정부와 금융당국이 불법 사채 사금융으로 힘든 국민을 위해 아예 원금까지 무효로 할 수 있도록 법안이 통과가 되었다는 소식인데요. 기존에는 대부업체가 사업자 등록을 할 경우 개인은 1,000만 원, 법인은 5천만 원의 자기 자본만 갖추면 됐었습니다. 법정 요건이 느슨해 대부업체가 무분별하게 늘어나는 걸 방치한다는 지적이 많았는데요. 이번 개정안은 이 문턱을 높여 대부업 자기자본 기준을 개인은 1,000만 원에서 1억 원, 법인은 5천만 원에서 3억 원으로 올렸습니다. 미등록 대부업자의 명칭을 불법 사금융업자로 변경하고 불법 사금융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해당 대부 계약의 이자 약정이 무효가 됩니다. 또한 불법 사금융과 직접 관련된 범죄 후 처벌 기준 형량을 현행 징역 5년 이하 벌금 5천만 원 이하에서 징역 10년 이하 벌금 5억 원 이하로 상향했고요. 이번 법안은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되며 자기자본 요건 충족에는 2년의 경과 기간이 주어집니다. 오늘 알려드린 내용이 유용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해주세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